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장부터 오늘도 보겠습니다. 미국장, 많이 오르고 있죠. 그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TVIX가, 그죠? 변동성 지수가 또 다시 저점을 갱신하고 장대음봉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날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금씩 또다시 과열로 가고 있습니다. 오버페이스, 오버페이스라고 해서 반드시 막 지수가 바로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약간 오버페이스로 가고 있다. 그런 면들 보시자면 예를 들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TVIX 변동성 지수가 더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조금씩 시장은 좀 오버슈팅, 좀 오버로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2월 19일 날 빠질 거였으면은 지수가 연말에 한번 자빠질 거였으면 12월 19일 날 올라서는 안 됐었는데 12월 19일 날 상승 마감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올해 남은 거래일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거 참고로 S&P고 그래서 그냥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증시 거래일수 남은 걸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나, 이런 한국같이 좀 이제 전통적인 서구 유럽 문화, 유럽 쪽 문화나 미국 쪽 문화권이 아닌 이런 우리 동양 문화권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그냥 별거 아닌 25일 하루 쉬는 날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주를 그냥 통째로 다 쉬어버리고 그러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연말 연시 연말 연시 휴가철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권은요. 사실상 시장의 움직임은 그다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움직임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아시아권, 동양권만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일단 오늘까지 미국은 잘하고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다 영업하고 화, 수, 목, 금 하여튼 금요일은 또 아니네요. 하여튼 화, 수, 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유럽, 미국 대부분 많이 쉽니다. 반일만 하거나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오전만 하고 오후에 빨리 마감해버리거나 아니면 쉬거나. 사실상 여러분들 2019년 올해 주식시장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 매니저들, 연봉 억대로 받는 펀드 매니저들 다 이미 애널리스트들 다 휴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디 스키장 가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마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는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벤트 별다른 거 없고 연말이죠. 이제 연말 연시에 놀자판으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주의는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단기간적으로 보시면 신흥국 통화 강세, 그죠?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진행돼서 다시 조금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되돌림이 좀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그죠? 한국 시장 분명히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한국장 어쨌든 그런 모습들. 하이닉스 이런 거 보세요. 오늘 이제 고점 더 이상 갱신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5거래일째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5거래일째 5거래일째 저항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유럽, 미국 금융시장의 메이저분들은 다 휴가 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12월하고 1월 달에 어떤 앞으로 전망이랄까 이런 걸 좀 해보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12월 박스권 1월 달 많이 오르는 거 시나리오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12월 중순에 깜짝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12월에 박스권이 아니고 오히려 많이 올랐죠.
12월에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월 달은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월봉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나 뭐 이런 거 운용하는 단위가 한 달이죠. 한 달. 이번 한 달은 뭐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어쨌든 뭐 그런 연말 연초니까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1월 달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옵션 매매할 때 봤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12년이었거든요. 좀 크게 해야겠구나. 우리 선물 차트 한번 봅시다. 2012년에서 13년을 한번 볼게요. 이때가 13년, 14년이구나. 제가 옵션 매매 한참 할 때입니다. 이때가 옵션 매매 한참 할 때예요. 정말 길 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옵션 하던 때가 이런 때인데, 보시면은요, 연말에 어땠나요? 12년 겨울부터 봅시다. 연말에 산타가 왔죠. 산타가 오니까 어떻게 됐다? 1월 달부터 주르륵 조정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3년 12월, 이때는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1월 2일 날 개박살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날 풋옵션으로 50%인가 100%인가 먹었어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2013년 12월 겨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일종의 윈도우 드레싱 개념도 있는 겁니다. 12월, 그리고 지금 12월의 종가는 뭐예요? 올해의 수익률 결산을 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12월 달 종가 딱 그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펀드 운용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딱 종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12월 한 달간의 자금 운용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어차피 저런 호재가 있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뭐 운용 성과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된다? 1월 달 되면 딱 팔아버린다. 1월 2일 날, 그리고 2014년 1월 2일 날 새해 첫날부터 주식시장이 문 열자마자부터 당시 한 10포인트 가량 빠졌습니다. 266에서 258까지니까 8포인트 정도, 7.25포인트 빠졌다고 돼 있네요. 종가상으로. 제가 이날 그래서 50%인가 100%인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많이 올랐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연말에 많이 빠졌다, 이런 때도 있습니다. 2014년 겨울에 연말에 많이 빠지면 연초에 많이 오르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오직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2011년에 보세요. 2011년 겨울에 산타가 안 왔죠. 산타가 못 왔습니다. 산타가 추워서 못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1월 달에 신나게 올라가죠. 다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좀 많이 올랐죠. 12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12월이기 때문에 남은 거래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쉬고 12월 말일을 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래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빠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티면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월 초에 와르르 된설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전 기다릴 거야. 물론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워낙 강합니다. 제가 어젠가 이틀 전인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드렸는데, 25톤 화물차다. 25톤 화물차. 이게 관성이 붙으니까 이게 그냥 계속 밀려가는 거다. 지금 아마 계속 밀려가서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계속 간다에다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출렁하면은 그때 들어갈 것이냐,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는 결과적으로 산타가 왔네요. 네, 산타가 왔고, 그래서 일단 연초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뭐 이슈 같은 건 사실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슈 같은 건 별다른 건 없고,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나온 이슈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진핑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고, 중국이 이미 농산물을 대거 구매했다. 그리고 시진핑은 빨리 서명하자. 1단계 딜에 빨리 서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딜의 내용을 보면요. 뭐 미국산 제품을 뭐 2천억 불인가 2천억 달러인가를 뭐 수입을 해야 된대요. 지금 1천억 달러 수입하고 있는데 2천억 달러 수입해야 된대. 1단계 뭐 내용을 보면요.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내용 거기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 그 사람 글에서 본 건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문환 이사의 그 시황 뭐 거기 그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무슨 내용이냐면 1단계 딜에서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미국산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산 제품이 무기, 그죠? F-35 비행기 팔면 몇천억이고, 한 발에 뭐 몇백억짜리 미사일 팔면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IT 제품들, IT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뭐 운영체제 이런 거 좀 사주고, 사실상 미국에서 사올 게 별로 없어요. 농산물 조금, 군수 제품 조금. 근데 사실상 중국은 적성국이기 때문에 F-35 안 팔죠, 그죠? 미국산 무기는 못 사요. 그럼 중국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거는 농산물과 뭐 일부 IT 제품들,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 조금 미국 제품을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 예를 들면 1천억 달러 수입하다가 어떻게 2천억 달러로 갑자기 수입을 하냐? 저도 좀 그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더 사?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을 건드리면 되죠, 그죠? 지금 위안화 환율이 얼마죠? 환율 잠깐 봅시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이 조금 넘었네요. 아무튼 위안화 강세가 일어나면 그죠? 그 환율만 조금만 장난질 치면은 1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알고 보니 이번 1단계 딜에 약간 환율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년도에는 일본과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엔 적성국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할 수는 없고 더 이상 사올 게 없는 미국 물건, 그죠? 그럼 환율을 건드리면 1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급진적인 위안화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박문환 샤프슈터 그 아저씨의 시황에 써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됐고, 어쨌든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위안화 강세를 유발하는 그런 룰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연말 최근에 보시면은 미중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갑작스러운 호재들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고요. 이제 보시면 중국 위안화 약세도 뭐 다시 살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돌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간 거예요. 코스피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오고 원화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관성으로 좀 밀려가고 있는 것이지 계속 이쪽 방향을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아마 내일은 조금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좀 갔다 온다고요.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